자, 이집트 문명 봅시다. 페이지는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 펼쳐봅니다. 자,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했었죠. 이집트 문명을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붙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볼까요? 아까 지도를 봤으니까.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지도인데 좀 걸리적거리는 건 지워봅시다. 자,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니까 되게 붙어 있고 교류도 많은 지역이에요. 교류를 굉장히 일찍부터 많이 했어. 근데 다른 점이 많은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둘의 차이도 한번 유의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느냐? 이집트는 여기도 일찍부터 여러 도시국가가 성립되었어요.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나오죠. 여기는 강도 있고, 그지? 도시국가도 있었고, 관계수업, 관계사업도 벌였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도시국가를 통합한 왕국이 출현했다. 통일왕국이 나온 거야. 자, 이집트의 특징이 뭐냐면 좀 중요하니까 색깔을 빨간색으로 봅시다.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얘네는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폐쇄적이냐? 지도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봐. 여기가 이집트인데 아니 여기도 개방되어 있고 여기도 개방되어 있고 여기도 개방되어 있는데 어째서 어? 폐쇄적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냐. 땅이야 개방이 되어 있지. 여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사막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이 지형이야 평평한 사막이 계속 있으니까 개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방은 사람이 있어야 개방이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사람이 없어. 이집트는. 위에는 바다잖아. 바다에 사람이 사니? 배 타고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배 타고 쳐들어오는, 나중에는 배 타고 쳐들어오는데, 아직은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배를 타고 막 이집트에 쳐들어올 정도의 해군력을 가진 나라가 그 시대에는 존재하잖아요. 6천, 5천년 전, 6천년 전, 4천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쇄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람이 여기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 사방에서 쳐들어오지. 근데 이집트는 끽해봐야 나일강 밑에 뭐 에티오피아 지역쯤에 사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일이야. 얘네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이집트에 쳐들어오려면은 이집트 문명이 세워지고 3000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이집트가 폐쇄적이라는 것은 이집트 근처 요 지역에 이집트에 쳐들어올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닷가에도 당분간 없었다. 그러면 쳐들어올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국가가 힘이 세지면 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어때? 지형이 굉장히 방어하기가 좋죠. 굉장히 좁잖아. 그래서 이집트를 폐쇄적이라고 불러. 얘는 개방적. 여기 주위에 민족들이 많아.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라. 자, 그래서 이집트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얘네는, 메소포타미아는 막 뭐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무르인 이렇게 얘기하죠. 얘네는 뭐 민족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자기네들 내부 사정에 따라서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뭐 이렇게
그죠? 뭐 민족 교체가 별로 없었다. 그죠? 통일 국가가 계속 유지가 됐다. 자기네들 안에서 그냥 왕조만 바뀌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일강이 여기 위에 보면은 나일강 유역이 주기적으로 범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주기적인 범람이란 게 뭐냐면 자, 옆에 보세요. 나일강의 범람과 새 계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일강은 요 밑에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나일강은 사막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강이기 때문에 비는 여기에 잘 안 와요. 비는 어디서 오느냐? 나일강의 발원지인 이 지역에 비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비가 막 와서 이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일정한 주기로 비가 내려. 그럼 여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한 주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 표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 1, 2, 3, 4, 1, 2, 3, 4, 1, 2, 3, 4 되어 있으니까 뭐 1월부터라고 칩시다. 요때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어디서? 요 지역에서 이때 비가 엄청 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계절에는 나일강에 물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이때만 비가 오고 나머지 기간에는 비가 안 와. 그럼 물이 짧아지겠지. 그래서 이 시점에 이집트가 나일강의 물의 양이 비가 여기서 많이 올 때는 많아지고 비가 별로 안 와. 비가 안 와. 그럼 줄어드는 거지. 근데 이게 불규칙적인 게 아니고 아주 규칙적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엄청 이 비가 오는 게 이 나일강에 물이 넘치는 때가 아주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기에 맞춰서 막 달력도 만들고 농사의 규칙도 정하고 뭐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자, 각각 네 달로 구성된 세 계절은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 나눈 것이다. 나일강의 수위에 따라서 달을 나눴대. 수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비가 여기서 일정하게 오니까 예측해서 정한 거지. 자, 그래서 봅시다. 나일강 범람 수학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범람 후에는 농지 경계가 사라지므로 다시 측량해야 했다. 그래서 도형과 공간을 연구하는 기하학이 발달했고 밭의 모서리를 직각으로 하려면 각변의 비례가 3대 4대 5인 삼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러한 지식은 피라미드 축조에도 이용되었다. 그 밖에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매년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계절에 따라서 비가 오는 시점이 달라지니까.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계절이라는 개념을 알아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처음 계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에서 발전한 게 기하학과 천문학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보자. 자, 이집트 문명의 또 다른 특징 보자. 자, 이집트 문명은 왕을 신의 아들이래. 파라오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역시 이 이집트 문명도 신권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왕 겸 제사장 겸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제사장과 관리는 파라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농민은 왕의 무덤 피라미드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동원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동원할 수 있었을까? 이집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이 범람하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이 지역이 물로 꽉꽉 차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어차피 놀아야 된단 말이야. 이땐 농사를 못 지어요. 이때 쉬고 있는 농민들을 불러서 아주 거대한 피라밋을 지어버리는 거지. 자, 이집트인은 태양신을 비롯하여 여러 신을 섬겼고 영원 불멸과 사후 세계를 믿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고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인 사자의서를 제작하였다.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의 종교는 내세적, 어디랑 대립이 되겠어? 아까 배웠던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이야. 현재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복을 받길 원해. 하지만 이집트는 뭘 좀 더 중시하냐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뭐 환생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까지 쓴 거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죽고 나서의 세상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얘네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누가 뭐 저승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까지 써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상형 문자로 기록을 남겼다. 자, 상형 문자. 다들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는 게 좋지. 자, 이런 모양이 이런 걸 상형 문자로 이런 거. 막 그림 같잖아, 글씨가. 뭐랑 다릅니까? 세기 문자랑 다르지. 그지? 모양부터가 달라.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기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쓰던 세기 문자는 점토판의 세기 문자야. 상형 문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 비슷한, 종이는 아니, 지금 쓰는 종이랑은 좀 다른데, 이집트 사람들도 갈대를 이용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 새기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판에다가, 아니, 그 진흙판에다가 상형문자처럼 그리라고 하면 얘네들도 잘 못 그렸겠지. 자, 그러면 좀 더 보자면,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정확한 범람 시비를 알기 위해 천문학을 연구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용한 건 뭐냐? 메소포타미아는 태양력 썼는데 이집트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음력을 썼는데 이집트인들은 태양력을 사용하고 60진법보다는 10진법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두 개를 정리를 해보자면 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메소포타미아는 우선 둘의 차이는 지형부터 보자고. 자, 지형은 아까 얘기했듯이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인데 이집트는 어땠어? 이집트는 폐쇄적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종교를 보자. 종교적인 특징은 메소포타미아는 어땠어? 현세적이야. 얘네는 죽고 나서의 세상이 중요하니까. 내세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정리를 해보자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를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둘은 일단 지형이 다르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이라고 얘기했어. 주위에 민족이 많은 거야. 근데 이집트는 폐쇄적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종교의 형태도 다르죠.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복을 피는 거야. 이집트는 내세적이지. 죽고 나서의 세상을 갈망하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학문이 주로 발전했느냐? 메소포타미아는 점성술과 육식진법이 발전하지. 이집트는 기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막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나일강 주위에 얘네들이 막 농사를 지었겠지? 근데 농사 지으면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 철수 땅, 여기는 뭐 미에 땅, 여기는 뭐 XX 땅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집트는 어때요? 여기 보면 범람기가 존재하지. 홍수가 나서 다 엎어버리는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막 홍수가 나서 여기까지 다 잠겨버려. 자, 근데 잠기고 끝이 아니고 이집트는 물이 빠지는 시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물은 다 빠질 것이고 다시 땅이 드러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홍수가 나고 나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냐. 뭐 누구 땅이 어디 있었는지 경계를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여기는 또 누구 땅이었어, 저기는 누구 땅이었어 이런 걸 다시 정해야 되잖아. 그런 걸 다시 정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기하학이 발전하면 수학도 발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천문학이 발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강이 언제 잠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때 계절이 이렇다. 아니, 그러면은 달력을 제대로 만들어서, 아, 이제 한 며칠 있으면은 물이 잠깁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용한 문자도 달랐지. 메소포타미아 세기 문자를 사용했고,
이집트는 상형 문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 달력도 달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달을 보고 달력을 만든 태음력을 만든. 하지만 이집트인들은 태양력을 만들지. 이렇게 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이렇게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